뭐 연주할 거예요? 다명. 알았어. 엄마 반주할 테니까 잘 나와야 돼. 네. 네, 첼로 연주와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화음은 올해 21살의 자폐성 장애인 한승원 씨와 그의 어머니 조명민 씨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애인 가족에는 또 한승원 씨와 3살 터울의 비장애인 여동생 고등학교 2학년인 한지민 양도 있는데요. 이 장애인 가족을 제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21살 한승원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엄마 조명민이고요. 또 다른 친구는 한지민, 한승원의 동생입니다. 뭐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낯선 장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저쪽 가족이 승원을 이렇게 보면서 오빠는 조금 우리랑 달라 이렇게 오히려 아이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너가 먼저 오빠한테 인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위축됐던 마음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보통은 뭐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힘들겠다, 뭐 어쩌겠다,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죠. 이제 고등학교는 승원이가 특수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에서 도움반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반 아이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이제 착석이 안 되다 보니까 수업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거나 지루하니까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좀 과하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욕설뿐만 아니라 행동도 과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승원이는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년기 동안은 승원이의 인복을 믿고 좀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의 배려로 학창시절을 무난하게 보냈지만 가끔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장애라는 게 무슨 면제분주 아냐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또래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 피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같이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이 인식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른들 인식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잘 돼서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종합장 써놓은 적어놓은 거 보여주세요. 종합장? 가져와 봐봐. 엄마 일반 학교 갈래요? 일반 학교 이제 졸업했는데 어떡해. 승원이 이제 성인이야. 성인이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엄마도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대학도 가요? 우리 첼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갈까? 좋은 방법이네. 이거 적어볼래요? 주말 오후 이 가족의 일상은 여느 가족과 다름이 없는데요. 특히 모자 간의 대화가 끊이질 않네요. 잘 적어놔. 여기서 말고 승원아 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한승원입니다. 첼로 연주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네. 승원이 첼로 연습 많이 해. 조금만 해. 많이 해요. 승원 동생 좋아요? 지민이가 오빠 하고 반갑게 맞이해줄 때 좋은 거야? 네. 또? 아빠, 엄마,
지민이 잘 지낼까요? 그렇구나. 우리 잘 지내자. 네. 네, 이번에는 한승원 씨의 여동생 한지민 양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장애를 가진 오빠와 함께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깨닫고 느끼고 하면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아도 보고 그래서 다른 애들 가족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빠, 저 사람이 우리 오빠야 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 다닌 적은 없어요. 처음에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엄마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 먼저 드러내는 게 불편하다라고 제가 먼저 말해서 엄마가 그 점은 배려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 나는 한지민이고 우리 오빠는 장애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해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친구들도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좀 친구들이 딱 이렇게 드러나면은 미안해하는 게 딱 처음에 미안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말했던 것 중에 뭐 장애인이 비하했던 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장애인이란 단어를 욕설처럼 썼다던가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막 친구들이 생일날 이벤트 해준다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진짜 싫어했어요. 누가 집에 찾아오는 걸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서 맨날 나가서 놀고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굳이 말하는 것도 굳이 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집에 오게 될 일 있으면 그냥 오는 거고 그래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얘기는 해줘요. 오빠가 있는데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뭐 너무 당황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미리 해주고 그래요. 그래도 뭐 오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비장애인들이랑 계속 살았던 사람은 사실 장애인을 봤을 때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해주세요. 무조건 손가락질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주위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장애인 가족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만이라도 불쾌한 감정을 너무 표출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애와 비장애,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가족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